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의료 정보 기술에 관련돼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될 인천재능대학교 보건행정과 소석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이전에 의료 정보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이 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저희 과목의 목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뷰를 할 예정이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인 처방 전달 시스템인 OCS 시스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며, 이 OCS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건 행정에 대한 부분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시게 되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경영정보화 MIS라고 합니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로 우리는 흔히 MIS라고 합니다. 우선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이 MIS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조직에서 계획이나 운영, 통제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인포메이션,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검색을 통한 처리를 하여 적절한 시기에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하는, 즉 조직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통합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우리는 흔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영정보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보학은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고, 이거의 약자로는 MIS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정보학이 왜 필요하냐? 조직에서는 이 경영을 보통 하죠. 이 경영을 보통 지원해주는 정보 시스템을 우리는 MIS라고 흔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MIS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산적인 과학에 대한 부분하고 경영학, 그 다음에 경영과학, 이 세 가지 부분이 총체가 돼서 경영정보학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산과학은 이 경영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고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학은 경영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 필요하겠죠. 어떤 학문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경영과학은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죠. 우리는 그걸 보통 통계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부분이 어우러져서 경영정보학에 대해서 학문이 이루어져 있고, 이거를 활용해서 시스템으로 구성해 주는 것을 저희는 경영정보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 경영정보학 HMI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업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는 MI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업의 경영정보학 MIS를 병원 쪽에 하스피탈 쪽에 대해서 적용한 부분을 우리는 HMIS, 병원 경영정보학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즉 다시 얘기를 하면 병원 정보를 이용해서 병원 경영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서 관련 학문 분야의 개념과 방법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 정보 시스템을 알아보겠는데,
저희는 Hospital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의 약자로는 HIS라고 합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 시스템이 있으며 그러한 정보 시스템의 특징은 뭐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병원 정보 시스템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은 Hospital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줄여서 HIS, HIS라고 저희는 흔히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요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 생산을 비롯한 병원 내 각종 의료 및 일반 업무에 있어 정보 이용자와 컴퓨터를 통합시켜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높이고 병원 조직의 전체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구축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병원 정보 시스템 HIS는 의료기관, 즉 병원의 진료, 진료 지원, 영상 정보, 접수, 수납에 이르는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으며, HIS를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처방 전달 시스템 OCS, 두 번째, 영상 정보 PACS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관리 또는 사무 관리를 통칭해서 우리는 OA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의 목적은 병원 업무의 신속한 업무 처리와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료의 질이 향상이 됐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다양한 통계와 분석을 시스템에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병원 경영을 위해서 다양하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보험이 시작으로 인해서 병원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병원 정보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77년에 시작을 했고, 전 국민으로 확대된 것은 1989년도부터입니다. 이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급증을 통해서 병원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의 성장을 통해서 병원에서는 대단위로 발생하는 의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구축이 필요했고, 이러한 필요사항에 의해서 병원 정보 시스템을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병원 정보 시스템의 대표적인 처방 전달 시스템, 우리는 OCS라고 합니다. 이러한 OCS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처음 초기의 OCS 시스템은 진료비 청구 중심의 원무 행정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시스템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관련 장비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성능 향상과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병원 정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 구조, 과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HIS는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이 HIS는 크게 OCS, 처방 전달 시스템, 영상 정보, OA, 즉 일반 관리 업무로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 OCS는 크게 진료, 진료지원, 업무행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료란 의료진, 의사 또는 간호사를 의료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의료진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진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또한 의료진을 도와서 각종 도와주는 부서에서 쓰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진료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병원에 대체적으로 약국이 있고요. 피검사하는 임상명리 파트, 각종 영상을 찍는 방사선, 그 다음에 의무기록 파트, 수술실 파트, 이러한 등등의 진료 지원 부서에서 쓰는 시스템을 우리는 진료 지원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의 각종 원무에 대한 행정이 필요합니다. 외래 환자에 대한 원무, 입원 환자에 대한 원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료비 청구를 위한 보험심사 파트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는 원무 행정 파트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상 정보의 파트를 보면 PACS, 우리는 팍스라고 하는데 의료 영상 전송 저장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의무기록 차트 파트가 있습니다. 이 의무기록 차트 파트는 오늘날의 전자의무기록 EMR이라고 하죠. 이 EMR이라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2011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사무 파트, 인사, 급여, 격리, 물품, 비품, 예산, 원가, 경영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사무 파트에서 쓰는 시스템을 우리는 OA 파트, 일반 관리 파트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 구조 현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I 시스템의 현재 구조는 첫 번째로 OCS 부분이 있습니다. OCS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진료, 진료 지원, 업무 행정, 크게 3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스템은 병원의 각종 기록지, 서식지에 대한 부분을 전산화를 해서 저장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EMR이라고 합니다. 이 EMR은 우리나라 말로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각종 영상, 의료 영상 이미지에 대해서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PACS, 팍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병원 정보 시스템의 3대 핵심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처방 전달 시스템, 오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줄여서 OC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다는 의사의 처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다, 의사의 처방이 남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된다는 얘기죠. 어디로? 진료지원부서로 전달이 됩니다. 자, 즉 의사의 처방을 컴퓨터를 이용해 신속 정확하게 진료지원부서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환자가 외래에 대해서 방문했을 때 외래 원무에서 환자의 접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자 접수가 이루어지면 차트에 대한 부분을 의무기록에 신청을 하고 차트에 대한 대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외래 진료 접수를 하고 외래 진료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의사가 오면 외래 진료를 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다양한 약 처방 또는 검사 처방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처방을 냄과 동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진료 지원 부서로 이 처방이 전달이 되고, 이 진료 지원 부서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접수를 하고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이러한 검사를 다 받고 마지막으로 원무에 와서 계산을 하고 다음에 외래를 방문할 예약을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표 시스템인 의료 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시스템의 약자로 우리는 PACS, PACS라고 우리는 일컬고 있습니다. PACS는 의학용 영상 정보의 저장, 판독 및 검색 기능 등의 수행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PACS는 엑스레이, CT, MRI, PET, 스펙트 등에 의해서 촬영된 모든 방사선 검사 결과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 촬영과 동시에 대용량 기억 장치에 저장시켜 영상학과 전문가가 모니터를 통해 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 PACS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PACS의 구성은 의료영상 획득부, 의료영상 전송부, 의료영상 저장부, 의료영상 조회부의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료영상 획득부는 다양한 검사 장비, CT, MRI, EKG, 엑스레이 등 검사 장비에서 촬영과 동시에 의료 영상을 획득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을 획득한 것을 백본이라 불리는 의료 전송부,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료 저장부, 즉 메인 프레임 서버의 디스크에 저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영상 조회부가 있는데, 의료영상 조회부는 세 번째 대표 시스템인 의무기록 전산화 EM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기록 전산화, 의무기록 시스템은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의 약자로 우리는 EMR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EMR은 환자의 모든 진료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차트가 전산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작성했던 차트를 간편하게 디지털 전산화로 한 시스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EMR이 되어 있는 병원은 종이 차트가 현재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정보 시스템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진료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직접 입력에 따른 정확한 처방 및 신속한 정보 전달이 시스템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병원의 중심인 원무 행정의 정확성과 간편성이 증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으로 구성됨으로 인해서 환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에 대한 부분을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서비스 부분의 개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원 행정 업무의 개선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각종 수가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호화의 불필요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보의 통합 운영 관리에 따른 업무 중복이 매우 감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입력 및 통계 자료의 정확성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병원의 다양한 인원, 물자, 자금 등 다양한 자원의 흐름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의료 소모품이나 재고의 이런 관리에 되게 정확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사이의 표준화 도입에 기초를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의료 행정 인력의 조정이 매우 용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의사결정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병원 경영 정보에 대한 분석에 대한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 경영자에게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정확한 원가 분석의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 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정확한 자원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과다 지출을 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원 증가 요인 분석에 대한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로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료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의료진은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처방에 관련된 그 의료 용어를 표준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이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의학 통계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EMR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련 과정의 의료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병원 내에 있으면 이러한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초월을 두를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 두 가지를 링크를 해놨습니다. 우선 정보 시스템 관련된 소개 자료인데,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고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과거에 의무기록사라 불려있던 직업이 있습니다. 현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개정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보건의료행정과를 전공을 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전문 자격을 취득 후 병원에 종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직업 소개에 대한 부분을 영상을 링크를 해놨으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